그러면 이제부터 성명 지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미관계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외국학부 령문성 선생님이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학부 령문성입니다. 오늘은 조미관계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발표되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했을 때 1학년 동무들 또 2학년 동무들도 저거 시기에 또 3, 4학년 동무들은 대학에서 조미순회 회담이 진행된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제는 조미관계가 해결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고 많이 기뻐하기도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은 현 시점을 분석한다면 좀 존재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자는 것이 오늘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를 위해서 제2차 조미순회 회담이 있은 한국에서의 조미순회 회담이 있은 이후에 조미관계를 정리하고 조선의 대미 정책적 입장과 미국의 기본 자세를 확인한 이후에 앞으로 조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만 그려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정리 작업을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년 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어떤 내용이 조미간에서 합의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싱가포르 순회담 공동성명이라는 이름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미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조미 3방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 갈 것이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적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갈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은 그 정신에 기초해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노력할 것이며 조미는 전쟁 포로 및 행방 불면자들의 6월 발굴을 진행하고 성화하겠다. 이러한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2년 가면은 조미관계는 보존되어서 이제는 조선 전쟁을 끝장내고 평화로운 조선반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망이 소개되었는데 올해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성명을 내고 있는가 했을 때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이후에 1월달, 3월달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렇고 김계강 외무성 검은 김여정 제1부부장 등 미국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비판을 담은 또 기대도 좀 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성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조금 확인을 한다면 올해 1월 10일 김계강 외무성 검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하노이에서는 평화적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자는 그러한 제안을 했지만 그러한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또 빨간 글로 써있는지 않습니까?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종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당신들 그러한 자세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지 하는 식으로 좀 견제를 하는 성명도 발표되어 있고 또 3월 22일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장군 그 원수들 사이에서의 친분 관계라는 것은 계속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만으로 이국 간 관계가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두 나라 사이에 역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두 나라 관계와 그를 위한 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똑같은 주권 국가로서 똑같은 지위에 서서 당신들은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여 우리도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월 30일에는 미국이 명백히 알아둬야 할 것은 그 어떤 위협이나 요술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분석하고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좀 도수를 높이면서 외무성 시인 대미 협상 국장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달은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서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러한 사실은 없다. 수뇌분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데나 여당 삼아서 걷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못을 박아놓는 그러한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년 전과 비교해서 조미 관계 상당히 냉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어떤 경위가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훑어보자고 생각합니다. 가장 봐야 할 것은 2019년 1월 말에 진행된 하노이에서의 제2차 조미 순회자 회담에서의 회담 내용, 그래서 그 이후에 조미 교섭 과정을 보면은 알기 쉬울 것입니다. 하노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이것을 단단히 알자면은 순회 회담이 진행된 직후 야밤에 진행된 이영호 당시 외무상과 제소니 부부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대체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조선 측이 미국 측에 제기한 것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라. 그것도 민수 경제, 인민생활과 관련된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대신에 조선 측에서는 연변의 핵시설을 통째로 미국의 감시 아래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의 입배 하에서 연변에 있는 핵시설을 다 통째로 폐기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다 완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항목들만 해제하라는 것이고, 조선의 주장으로서는 이것이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집될 수 있는 가장 큰 보복의 비핵화 조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핵무기를 미국한테서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억제력으로서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공격을 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즉 당신들도 큰 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미국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당신들 부담이 있겠지. 이러한 생각에 기초해서 그러면 경제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주기만 한다면 우리도 연변에 있는 핵시설을 통째로 파괴하겠다. 지금 핵무기는 당신들의 군사적 조치를 기다리지 않으면 해체 못하지만 앞으로의 핵무기는 만들지 않겠다.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미국을 대담하게 믿어서 교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제안을 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영호 외무상은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근데 그 정리하면 어떤 것인가 하면 국가 간 관계라는 것은 보상주의이고 평등한 관계라면 똑같은 조건을 내걸어서 같은 교섭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안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 어렵겠지. 그러면 경제 조치부터 먼저 취하라 라는 식으로 조국 쪽이 우리나라 쪽이 양보를 해줬습니다. 아량 있는 태도로. 이것은 조미 간에서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겠다는 표명이었고,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사 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서로서로 양보책을 제시하고 서로서로 양보를 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외교를 통해서 해결을 할 확고한 의사를 보여주었다. 또 미국 쪽에 대해서도 정말은 미국이 힘이 세고 군사력도 강하기 때문에 정말은 그쪽이 양보를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불균등한 양보책까지 제시해 주었는데 미국 쪽은 연변만이면 안 되겠다. 다른 것도 배제하라. 더더욱 요구성을 내걸어서 조선에게 비핵화를 일반적인 비핵화를 강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소니 부상은 3월 15일 조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 근대 많은 반대와 도전과 맞서 오셨다. 그래서 큰 결단을 내리시고 하노이까지 오셨는데 그 도전과 반대라는 것은 특히 우리 근대와 군수공업부문 일꾼들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타당한 의견이 없습니다. 미국이 무력을 통해서 우리 조국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또 미국은 군사적인 처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엇을 믿어서 핵무기를 버린단 말인가? 나는 우리의 입장을 군수부문 일꾼들, 군수공업부문 일꾼들 그리고 군인들 또 많은 인민들이 장군 원수님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반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의견이라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의견일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 여론이라고 할까 인민 여론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재거래 운동자가 대결단을 내리고 미국하고의 교섭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국내에서 의견 조절하는데 상당히 힘을 들여야 했다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르는 계산법을 가지고 스네회담에 임하고 있다. 이거 어떤 뜻인가 하면 미국 측은 결국 조선과의 교섭을 자기들의 정권 기반을 든든히 다지기 위한 정치적인 기회로 이용하고 있을 뿐 조선 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우리는 운명을 걸고 전쟁 체제를 없애치고 평화 체제로 이행하자고 하고 있는데 당사국의 미국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 기반을 든든히 다질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신을 붕괴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회담 그 당일날에 미국 군대에서 검천회가 있어서 자기의 권력 기반이 위협되는 그러한 코어의 검천회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그러한 하원에서의 검천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조선과의 스네회담에서 내가 회담자로 나간 이유는 그러한 배경이 있다. 그까지 트위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선 측으로 하면은 모든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정말 신뢰 구축을 하고 평화로운 조선 반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결단을 내리고 신뢰 구축을 하자고 외교마당에 나왔는데 미국은 그것을 손실이 받아볼 자세가 없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나온 제재 결의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를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고 또 해제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명백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어떤 뜻인가 하면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로켓들을 발사하고 그거 할 때마다 부당하게 제재 결의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은 그 제재 결의라는 것은 받아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대권을 양보해서 그 제재 결의를 받아들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 속에는 조선이 로켓 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을 중지한다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쓰여져 있는데 당신들이 쓴 그 문구를 당신들이 왜 어기는가라는 식으로 더더욱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님께서는 귀국하신 길에 이런 열차 여행을 왜 또 하겠는가? 미국 놈들을 미국 측을 어떻게 믿으면 좋겠는가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을 재선이 부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조선이 내린 결론은 미국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고 계속 조선의 손해보기 먼저 북조선이 핵무기를 버리라 이 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신뢰 구축을 통한 호산 존중의 방식에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그러한 기색을 찾아보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 측은 조선과의 교섭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6월 12일에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조선 측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직후 교회의 원수님께서는 제거인민회의 제14일 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용서를 하십니다. 그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스네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영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양보제까지 제기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회담의 장문을 열어놓겠다. 이 회담의 장문을 열어놓아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어떤지는 미국 측에 달려있다. 2019년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미국 측의 태도를 지켜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있었던가 하면은 6월달에 들어서면서 원 선생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견제를 받고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력 그래서 용기의 사유를 비한다고 하시면서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회의를 할 대답을 할 준비를 다그쳐 나가고 계시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순회 회담이 진행되었고 거기에서 손준환 동시 대비하면은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의료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상방이 표시하였다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원 선생님께서도 미국 측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가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는 할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이러한 문장에서 예측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시 한번 조미 관계가 허전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잘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군사 연습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조선 외무성에서는 작년 7월 이후에 연달아 미국이 남조선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군사 연습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있고 현실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쪽에서는 군사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왜 군사 연습을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하는가 했을 때 조선 반도의 분단하는 것은 군사적 대립에 의해서 안 받침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선 반도의 평화적인 제재가 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서 분단이 있고 조선에서는 생존권뿐만 아니라 발전권까지 위협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든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조선에서 뭔가 있었을 때를 가상해서 나는 그 시대에 기초해서 군사 연습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겉으로는 아수를 하면서 뒤에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대통령 자신의 약속으로서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군사 연습을 진행하면은 군사 연습인가 잘하라 라고 조금은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주권국가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준비를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막대한 코스트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권뿐만 아니라 발전권도 위협하는 군사 연습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조선은 어째서 분당 합의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까지 방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데 어째서 미국과의 그러한 군사 연습을 계속하게 되는가? 이것이 조선 반도의 평화적인 대제를 구출 못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달에 미국은 분단 관계가 앞으로 전진되기 때문에 남조선한테 압력을 가합니다. 남조선 당국들, 당신들은 북조선 편을 드는가, 우리의 동맹국인가, 명백히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해서 남쪽에 압력을 가합니다. 남쪽도 수출을 해서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할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하는 것을 무시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 관계를 전진시키면서도 미국하고의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그 미국은 조선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핵을 포기하라.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대국들만 당신들 절대 못 가진다. 이러한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대세에 남조선도 호응해 나서야 한다. 이러한 식으로 남조선한테 압력을 가해서 남조선은 할 수 없이라고 할까 구조적으로라고 할까 미국 편을 들어야 하게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가 발족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속도 조절을 내세우면서 조미 관계보다도 남북 관계가 앞서지 않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관계를 미국은 남조선에 만들어가게 되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남조선도 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가도 모릅니다만 지금 남조선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조례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작전 통수권을
미군이 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남성군들은 미군의 지휘하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작전 통수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미국한테서 권한을 받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는가? 우리는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미국 편에 서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는 미국한테 신뢰감을 안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반도에서 있을 만한 전쟁이라는 것은 북조선하고의 전쟁 이외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조선하고 만일 전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 편을 들고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어야 작전 통수권을 반환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지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조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기보다도 더 많은 군사비를 들이고 있고 또 미국한테서 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조선 측에서 보았을 때 남쪽 어느 편을 들고 있는가 계속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조미관계뿐만 아니라 분남 관계가 긴장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배경으로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좀 더 말씀드리면 미국은 겉으로는 회담도 하면서도 뒤에서는 독자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효신 미 재무성 장관은 자기가 재무성 장관이 되어서 조선에 대해서 더 많은 제재를 가했다. 이렇게 많은 자망하듯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12월 말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대해서 기대를 걸면서도 충고도 합니다. 또 시간 없기 때문에 조금 짤막하게 말씀드리거나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 측에 달려있고 또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2019년 9월 달에 많은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겨우겨우 10월 달에 조미실 회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성가리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만 조국 측에서는 완전히 결렬되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식으로 평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선에서는 조미실 회담 이후에 대미 관계에 대해서 뭐 있지 않겠습니다만 매일처럼 한 달에 몇 번이나 고관들의 이름으로서 혹은 외무성 대변인 이름으로서 미국 측의 태도를 바꿔내야겠다. 당신들의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12월 말까지 미국 측의 태도를 바꿔서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와야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단중화위원회 제7기 제5차 준호회의가 진행되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대미 전략과 국방 건설 목표가 제시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제시되는가 하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청적을 끝까지 주도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압력을 걷어치우지 않다면 우리도 미국하고의 대화를 이상할 용의가 없고 모든 것을 자신의 힘에 이용해서 경제 건설을 앞으로 추진시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12월 전원회의에서 결정이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투쟁에서 객관적인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승하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전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 객관적인 요인이 우리에게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경제 건설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입니다만 그럼 미국은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하는가 할 때 아까부터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조선을 돈등한 주권국가로 보고 경화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장 해제시켜서 그래서 미국식 실소속에 끌어들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뚜렷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좀 보면 제일 알 수 있습니다만 2017년부터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방성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서 큰 위협이다. 또 지역적인 위협으로서 조선과 이란이다. 따라서 아메리카 파워스의 원칙에 기초해서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미국의 번영을 정체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것이 씌워져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하고의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합의를 폐기하고
또 조선에 대해서도 좋은 걸 하면서도 결국 힘의 전축을 추구하는 배경에는 끈질 변함없는 미국의 야심적인 패권 정책이 밑줄에 깔려 있고 그것을 안 받지만 하는 군사 정책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만 조미 관계, 조선 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국제 관계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외쳐봤자 힘하고 힘의 관계 속에서 규정될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의 패권 조치가 주력하고 있다 한들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 중심지인 미국의 상황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힘의 논리로서 조선이 미국을 이겨내는 것은 아주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압력이 가해지는 한 우리도 계속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러한 힘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힘으로서 경제 건설을 앞으로 추진시켜서 침략을 받지 않는 그러한 힘은 이제 갖춰 나왔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확실히 밝은 전망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혁명을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대결 구도는 장기성을 띠게 되지만 그러나 확실히 전진하게 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국 뒤를 따라갑니다. 그것은 저는 일관하게 미국 질서 속에서 경제 번영을 일으켰고 그 속에서 모든 국가의 결정을 집행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조선을 위협하고 미일 간의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고 그 결과 제 손의 탄압도 가해지고 또 손에 대해서 더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선이 뭔가 했을 때 다시 조선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기 마련이겠지만 대극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나쁜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결 구도가 계속돼서 힘든 상황이 한꺼번에 해소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확실히 우리 쪽은 전진할 것이고 어느 쪽에 정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명백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좀 똑똑히 인식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역사의 주제로서 공부를 잘해서 또 준비를 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오늘 다시 한번 조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귀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 교지 조미 관계입니다만 지금의 강의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상당히 보여오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란 그런 것은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령문성 선생님 찾아가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교양 시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속에서 강의를 해주신 령문성 선생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